출산율이 세계 꼴찌라. 한국이 사라진다. 사실일까요? 이대로면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2분기 합계 출산율입니다. 0.75명이에요. 0.75명. 와, 세계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가장 꼴찌. 0.75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전무후무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요 0.07명이 감소를 한 거예요. 0.07명이.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하나도 안 낳는다는 뜻이 돼요. 여성 한 명이 한 명은 낳아줘야 되는데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0.75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충격에 또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20년인가요? 4분기에 0.76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에 0.71명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0.7명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당장 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12만 8,138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6%나 감소했어요. 6%나. 지난해보다가 훨씬 줄어든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이게 앞으로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아마. 2013년만 하더라도 1분기에 1.3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분기가 0.75명이 되니 한국이 사라진다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이 낳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 비용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거든요. 수백조를 뿌렸어요. 수백조를 뿌렸는데도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4.53명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100만 명이 넘어요. 한 해에. 100만 명. 1970년대 101만 명이잖아요. 1970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 80년대 들어와서는요. 1.74명까지 줄어들고요. 90년대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인정사정 없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오니까 1.30명으로 떨어지더니 2021년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해 26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토막이 난 거죠. 1970년대에 비해서. 4분의 1토막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이대로 가면 한국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니까요. 저도 아이를 3명을 키우거든요. 아이를 3명을 키우는데 이제 다 20대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죠.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낳지 마라 절대로. 하나만 낳지 마라. 제발 2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7색 8색 합니다. 어떻게 키우려고요? 아빠 고생하는 거 보면 뻔한 일인데 왜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해야 되나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육비다. 생활비다. 주거비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중요하고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중요하고요. 주거비는 주거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이의 엄마가 경력 단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나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키운단 말입니다. 나같이 사는 게 뭐예요? 나같이 사는 게 가정주부로 살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정주부로 살지 말고 전문인으로 전문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은요. 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회생활하면 살 거야. 나는 아빠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회생활하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막상 말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진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생활을 놓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회에서의 어떤 존재감입니다. 예, 그 존재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출산율 정책을 펼 때 말입니다. 어떻게 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 아이 엄마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이 있는 예, 그런 출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베이비시트들을 예, 쉽게 말하면 수입합니다. 수입. 예, 어떻게 수입하느냐. 아이를 키워줄 아이들을 주변국에서 예, 쉽게 말하면 모시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요. 비용을 어떻게 주느냐. 그 나라의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그 나라의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알파.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말입니다.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맡기고 나는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하러. 경력 단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하냐? 일단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베이비시터들은 적어도 400만 원이 400만 원. 4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맡아주느냐? 안 맡아줍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맡아줍니다. 나도 내 생이 있어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말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도 지금도 바꿔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의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맞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성들이 예,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는 게 꼭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예, 출산 대책을 쓰면 저는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돈을 계속 뿌린다고 해서 아이 하나 낳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의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모든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펴면 진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요. 충격적인 게 진짜 나옵니다. 2100년이 되면요. 필리핀보다 GDP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위에서 20위까지 떨어진다는 예,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IMF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출산 정책은요. 현장에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퍼주기 정책 가지고는요. 절대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정책, 예, 맞는 정책.
주거비도 문제가 되긴 해요. 생활비도 문제가 되긴 해요. 교육비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의 경력 단절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중심의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